치과 선택 정말 어렵죠? 아마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기 전부터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디가 좋은지,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 특히 먹튀 치과와 발치 논란 같은 사례들을 뉴스에 접하셨다면 더 망설여질 겁니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T 치과 사건처럼 교정이나 임플란트 같은 장기 치료를 권한 뒤 치료비를 미리 받고 갑자기 폐업하거나 병원을 옮기는 사건들이 있었죠. 또 얼마 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환자의 건강한 이를 대거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대체해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업적인 진료는 환자의 건강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피해야 할 치과 4가지와 좋은 치과를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피해야 할 치과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나쁜 치과를 걸러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는 바로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대충대충 검사하는 치과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치과에 가면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의사 선생님한테 무슨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설명을 듣는 게 치료의 일반적인 시작일 거예요. 그런데 대충 검사하는 치과는 이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바로 치료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라면 이런 검사로도 간단한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잇몸 치료나 교정 같은 치료들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임플란트나 사랑니 발치처럼 복잡한 시술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수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는 반드시 턱뼈의 상태와 신경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그냥 임플란트를 심어버리면 신경을 건드리거나 뼈가 약해져서 결국 임플란트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랑니 발치도 사랑니가 뼈에 박혀 있거나 신경과 가까이 있는 경우 CT 같은 정밀 검사가 필수죠. 이런 과정 없이 무작정 발치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돌출 교정을 예로 말씀드리면 정밀 검사로 치아 돌출인지 잇몸 돌출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치료 계획이나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정밀 검사 없이 대충 검사하고 잇몸 돌출이 있는 분한테 치아 돌출 교정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돌출 교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입모양이나 잇몸 형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로 치아만 안으로 기울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노력한 거에 비해 치료 결과는 불만족스럽겠죠. 잘 모르는 환자들은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면 괜히 쓸데없는 검사하려고 과잉진료 아냐?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대충 엑스레이만 보고 치료를 하려는 치과가 우선 환자를 유치하려는 속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대충 진단하는 치과는 피해야 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 두 번째는 의사와 소통이 어려운 치과입니다. 여러분이 치과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의사와의 소통입니다. 치과 치료는 낯설고 두려운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해줘야 합니다. 또 어떤 치료들은 반드시 의사가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정장치의 상태나 충치치료 같은 부분들은 의사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나 중요한 결정을 대충 하는 치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사와 소통해야 합니다. 만약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을 때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깎아내야 하는지 등등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의사가 슬쩍 자리를 뜨고 의사에게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말 붙이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그 치과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답답하게 할 것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 세 번째, 위생이 불량한 치과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치과의 위생 상태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으면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죠. 특히 핸드피스와 같은 도구는 반드시 멸균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치과에서는 이를 알코올로만 닦고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환자가 의료기구나 도구들의 위생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긴 어렵죠. 여러분이 치과에 가서 기구들이 제대로 소독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용한 기구가 멸균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멸균된 의료기구들은 보통 이렇게 보관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멸균된 기구를 이 소독포에서 까서 사용하거나 미리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독포에서 까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지 않고 진료실에서 기구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 치과는 아무리 진료를 잘한다고 해도 피해야 합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 마지막 네 번째는 업력이 짧거나 자주 이사 가는 치과입니다. 환자들이 치과를 선택할 때 의외로 생각하지 못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임플란트나 교정처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이전하면 환자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 치료는 몇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한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야 하는데 병원이 자주 이사하거나 폐업하는 곳이라면 이런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죠. 먹튀치과 논란에서 보듯 환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피하려면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예전에 다녔던 치과가 떠올라서 속상하지 않으셨나요? 또 어떤 분은 그럼 어떤 치과가 좋은 치과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엔 좋은 치과를 고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치과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치과 고르는 법 첫 번째, 정밀 검사 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주는 치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검사, 일반 상담은 엑스레이 촬영해서 보고 어떤 치료를 할지 상담하는 건데요. 이 검사로도 어느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교정이 필요하냐 아니냐 정도는 상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정이나 임플란트, 신경치료나 잇몸치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구강 구조나 질환의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 맞춤 검사가 필요한데요. 이런 정밀검사는 단순한 엑스레이 외에도 CT 촬영, 치아 스캔, 구강 사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강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환자분의 정확한 치아 배열과 잇몸 상태, 턱뼈의 건강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교정 치료를 예로 말씀드리면 정밀 진단에서는 추가적인 엑스레이, CT 촬영, 그리고 치아의 세밀한 모형을 만드는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치아의 각도, 치아의 사이즈의 비율, 그리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세부 정보는 교정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건강해 보이는 잇몸이라도 그 속에서 뼈가 녹아내리거나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정밀한 CT나 잇몸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염증이 깊숙이 진행된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는 꼭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좋은 치과를 고르는 법 두 번째, 치과의 업력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력이 짧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경력이 짧은 치과는 치료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초년생 시절이 있었지만 10년 이상 치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력이 쌓일수록 임상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경험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치과의 업력을 알아보느냐? 동네마다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치과들을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같은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치과는 그 지역에서 검증된 경우가 많고 치료 결과가 좋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운영한 치과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고 환자들과의 신뢰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오래된 치과는 믿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새로 생긴 치과가 다 신뢰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치과가 너무 잘 돼서 확장 이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병원의 경우 원장님이나 의사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도 팁이 됩니다. 치과에서 직접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의료진의 프로필을 소개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떤 치료를 전문으로 하셨는지, 어느 학교의 정회원이신지,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랑니 발치를 할 건데 이 병원에 발치 전문 선생님이 있네.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병원엔 교정
고정치료 경력이 10년이 넘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병원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치과 고르는 법 세 번째,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좋은 치과는 환자에게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충치 치료에는 아말감, 레진 인레이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환자의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치과는 필요 이상으로 비싼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치과 고르는 법 네 번째, 치과 비용을 여러 곳에서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 치료라도 치과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고 진단의 결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위한 검진 비용은 8,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상담을 위해 받는 점검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반대로 너무 비싼 곳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치과 고르는 법 다섯 번째, 믿을 만한 지인의 추천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치료 경험을 한 사람의 추천은 광고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경험담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주변에 치과를 다닌 지인이 없다면 동네에 오래된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슬쩍 물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주변 병원에 다녀온 환자들, 이웃분들에게 리얼한 후기를 듣기 때문에 주변 병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그 치과의 직원들이 그 병원에 다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초기 검진을 갔을 때 인상 좋아 보이는 직원에게 슬쩍 물어보면 간혹 솔직하게 말해주는 직원이 있어요.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어떤지, 가격에 거품이 심한지 아닌지, 원장님 실력이 어떤지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본인이 다니는 치과의 근무 환경이나 위생 환경이 좋다면 본인들도 다니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소개도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원장님이 나쁘고 위생도 나쁘다면 추천을 안 하겠죠. 지금까지 절대 가면 안 되는 치과들과 좋은 치과를 고르는 팁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좋은 치과는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잘 되고 무리한 치료를 강요하지 않고 위생적이고 경력이 오래되어 믿을 수 있는 곳이겠죠. 오늘 알려드린 점들을 놓치지 말고 확인한다면 치과 선택이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온라인 후기는 조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해 병원의 분위기나 의사와의 소통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신중하게 치과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오래도록 지키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